안녕하세요. 돈공부 용성입니다. 네, 오늘 해볼 돈공부는 부자 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5가지 요소. 이게 제가 생각한 건데요. 그동안 돈공부 하면서 느꼈던 거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소득. 네, 소득. 둘째, 저축. 셋째, 투자. 넷째, 자세. 다섯째, 행운. 예, 뭐 부자 되는 5가지 요소. 이 5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좀 재밌는 이야기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찍는 건데요. 각각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노동을 통해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 출퇴근하는 거는 대부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참 소수의 사람들이니까 출퇴근도 못하는 사람이 부자 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같은 거 전업으로 하는 사람 있죠. 전업 투자. 노동을 하지 않고 투자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전업 투자자가 성공하는 사람이 1%도 안 될 겁니다. 전업 투자한다고 했다가 다 망하죠, 웬만하면. 뭐 성공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 이거는 아니죠. 가끔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 비중이 엄청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업 투자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회사에 출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뭐 미국 주식 밤에 해도 되고. 예,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중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크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샀다 팔았다 하는 액션을 하거나 뭐 주가 분석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종목 분석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 건 출근하면서 또 나머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회사에 출근해서 월급을 벌어야 유리해집니다. 생활비는 투자된 그 결과에서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을 때 팔지 않아도 되고, 예.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주가 낮을 때 팔아야 되는 일이 있으면 이게 투자가 참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본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매일 갈고 닦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프로 연주가, 뭐 연주하는 사람들, 피아노 연주가나 뭐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 매일매일 자기 스킬을 수련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나. 예, 자기 하는 일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소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앞서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요리사다 그러면 맨날 하는 요리를 하는 일을 하는 거지, 요리에 대해서 책을 찾아본다든지 뭐 강의를 본다든지, 내가 학원 강사다, 수학 강사다, 맨날 자기 스타일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도 다 챙겨보고 EBS 특강 같은 거 결제해가지고 다 다른 그 1타 강사들의 강의도 다 참고해보고 시험 문제도 다 풀어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자기 개발, 자기 본업의 수련을 매일 하는 사람 드물죠. 극소수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앞서가게 되고 소득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자 되는 5가지 요소. 첫 번째, 소득. 네, 이야기해봤고요. 두 번째는 저축입니다. 저축을 메인 주제로 쓴 책이 100년도 더 된 책인데 바빌론의 부자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가상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고대 바빌론의 토판의 조언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 토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저자가 그런 신화적인 요소를 좀 넣어가지고 재밌게 쓴 책이죠. 아무튼 그 토판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버는 것보다 덜 써라. 예, 부자 되려면 버는 것보다 덜 쓴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버는 것보다 덜 써야지만 반드시 부자가 되는 거죠. 그 필수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라도 버는 것보다 덜 써야 돈이 누적되고 저축이죠, 말 그대로. 그래야지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는 것보다 덜 써야 되고요. 버는 것보다 덜 쓰려면 40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씀씀이를 관리하라. 네. 버는 것보다 덜 쓰려면 씀씀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써보라고 보통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이 됐든 자기가 돈을 쓰는 거를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재산이 얼마 있고
이번 달에 얼마 지출했고 그래서 얼마가 됐고 어디 항목에 돈을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관리해야 되고 불필요한 지출은 뭐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 반드시 해야 되고요. 버는 것보다 덜 써야 돈이 쌓이고 돈을 쓰면 돈은 없어집니다. 네. 이거 그 돈의 심리학 책에도 나오죠. 어떤 엄청난 고액을 버는 가수가 있었는데 돈의 심리학인지 부의 추월 차선에서 읽은 건 조금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 여자가 자기 돈 관리하는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내가 뭐 몇백억 몇천억 벌었는데 돈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 돈 재정 관리하는 분이 법정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물건을 사는데 돈을 써버리면 돈은 없어지고 물건만 남는다는 걸 굳이 제가 알려줘야 했을까요? 라는 말을 하죠. 예.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예, 이건 반드시 명심해야 되죠. 부자 되는 5가지 요소. 두 번째, 저축. 네. 세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는 천천히 부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천천히 부자 된다는 게 뭐냐면 왜 천천히 장기 투자를 해야 되냐면 복리의 마법을 우리가 얻으려면 복리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복리가 발생해서 복리가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뭐 10년, 20년, 30년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부자를 생각을 해야지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 5개의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미국입니다. 예. 미국 주식. 미국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미국은 인구가 3억 명이 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고 젊은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몰려드는 나라고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뭐 40대 중반 이상,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옛날 일본이 한참 잘 살고 미국이 못 살던 그런 시절 생각하고 있죠. 일본이 한 4만 달러 벌고 미국이 2만 달러 벌고 한국이 5천 달러던 시절을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가 넘고 일본은 아직도 4만 달러예요. 예.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부자 나라에 인구도 많고 첨단 기술도 다 가져 있죠. 예. 미국. 그리고 안전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예. 우리는 복리를 누릴 거기 때문에 뭐 위험한 주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주로도 얼마든지 큰 수익이 납니다. 오랜 시간을 갖고 있으면 뭐 몇십 배, 몇백 배, 뭐 몇천 배도 납니다. 자, 대형 주식, 미국 대형 그리고 우량주. 네. 대형주 중에서도 좀 우량하지 않은 주식이 있죠. 그런 거 말고 우량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 예. 미국 대형 우량주 장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복리만 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잃지 않으면 시간만 가면 복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시장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시장을 떠나지 않아야지 오랜 동안 복리를 누릴 거고 잃지 않아야지 영원히 안 돼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잃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레버리지를 써서도 안 되고 몰빵하면 안 되는 거죠.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필요하고 가장 멀리 보는 사람이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가장 멀리 얼마나 먼 미래를 예측하느냐 얼마나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투자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자 소득, 저축, 투자 세 가지 이 제일 중요한 요소고 나머지 두 가지 요소는 좀 거드는 요소인데요. 하나가 자세입니다. 자세는 마인드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두 자식으로 다 만든 겁니다. 소득, 저축, 투자, 그다음에 자세 이렇게 두 자로 다 통일한 건데요. 먼저 자격을 갖추고 나중에 받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몇 년을 노력해도 소득적인 측면에서 연봉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죠. 몇 년을 투자를 해도 주가가 오르지 않고 하락하고 행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먼저 노력하고 먼저 기다리고 먼저 인내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받은 만큼 하겠다 이런 자세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월급이 안 올라가도 먼저 내가 노력하고 일을 잘하고 실력을 올리고 주가가 안 올라가도 내가 먼저 주식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먼저 주지 않거든요.
내가 먼저 지불하면 세상은 몇 배로 보답해 줍니다. 먼저 지불하십시오. 내가 잘했다면 결국 소득은 늘어날 것이고 종목이 좋았다면 결국 주가는 오를 것이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침이 오지 않는 새벽은 없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으면 부자가 되죠. 마지막 요소 빠밤 행운입니다. 행운을 좋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운이 좋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해도 구슬을 해도 제사를 지내도 행운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행운이 좋아질 때까지 행운 좋은 운이 올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운이 오죠. 시도 횟수가 많아지면 반드시 운이 좋은 때가 온다. 우주의 법칙이죠. 큰 수의 법칙. 네. 그래서 절대 한 번에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에 올인하면 그 한 번에 올인이 운이 나빴다 이래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운이 나쁘면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에 올인을 하면 안 됩니다. 바다를 떠나지 않아야 파도를 언젠가 만날 수 있죠. 언젠가 파도는 다시 온다. 예. 운이 좋을 때까지 살아남아야 운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잃지 않아야 하고 살아남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거죠. 행운은 떠나지 않고 오래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고인물한테 행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물이 되기 위해선 모든 것을 한 번에 걸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부자 되는 5가지 요소, 이거 제가 이제 쓴 글입니다. 딴 데서 불펌해 온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오늘 써본 글이고 요 글 내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방송 찍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돈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